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 49회 트루브TV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미국 연준 의장, 제롬 파월 의장에 대한 최근 CBS 인터뷰 방송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CBS 방송 인터뷰 내용을 가지고 최근에 코로나19에 대한 구제금융, 그리고 그 이후에 대한 미국의 경제 상황, 그러한 부분들을 현재 제롬 파월 의장이 CBS 기자와 단독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현재 경제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살펴보고 더불어 저의 의견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트루브 TV의 방송입니다. 보신 바와 같이 Federal Reserve Chairman Jerome Powell on the coronavirus ravaged economy,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망가진 경제에 대한 FRB 미 연준에 대한 의장 제롬 파월에 대한 의견입니다. 2020년 5월 18일 한 60분 동안 CBS 기자 스코트 펠리와 기자와의 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60분 정도 되기 때문에 내용 분량이 상당히 깁니다. 그렇지만은 좀 필요없는 부분은 제외를 시켰고 골자만 요약을 해서 여러분과 함께 현재 코로나19에 대한 구제금융 내용과 그리고 그 이후에 대한 향후에 대한 경제 상황이 어떻게 전개가 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좀 깊게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경제 회복에 패드가 어떤 수단이 있었는가라는 기자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롬 파월 의장의 이야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팬데믹이 미국 번영에 지속적인 위협을 해오고 있다. 대공황 이후로 가장 위협적인 붕괴 직면에서 신속하게 대처를 했다. 예, 이야기가 맞습니다. 이게 과거 우리가 학습 효과가 있듯이 이번에 그 미 연준의 대응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신속하게 매우 빠르게 대처를 해왔다. 그래서 3월달 이 미 연준이 3월 한 15일로 기억을 합니다. 아마 그 제로금리를 선포를 하고 밤늦게 긴급 회의를 통하여 제로금리, 그 다음에 무한적 양적 완화, 그 이후로 이제 미 재무부에서 한 7천억 달러를 갖다가 먼저 의회를 통과돼서 그 이후에 3조 달러가 의회가 통과됐었죠. 그래서 무너져가는 구제금융을 신속하게 처리해왔던 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3조 달러 구제금융만으로는 낮은 성장과 정체된 경제를 회복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 이후로 3조 달러 이후로 또 3조 달러가 의회가 통과돼 가지고 6조 달러가 구제금융으로 썼던 거로 앞으로도 또 더 시행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패드는 현재 무한적 양적 완화로 인해서 현재 패드에 대한 재무제표를 본다 그러면은 한 4월 말 기준으로 한 6.8조 달러, 그 이후로 계속적인 무한적 양적 완화로 인해서 한 10조 달러까지 치솟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 재무부에서 승인된 현재 구제금융이 한 6조 달러. 그래서 향후 작년의 재정 적자뿐만 아니라 미국 자체 내에서는 이러한 구제금융에 의한 썼던 비용들이 거의 다 채권 발행이 필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에
많은 양의 채권 발행이 필요하다. 이 채권 발행을 결국은 미국 금융기관이라든가 해외, 특히 일본, 중국 타 기관에서 이 채권을 팔아야만이 가능하다. 그래서 앞으로 남은 숙제 같은 경우는 이 미국 국채에 대한 이 채권 발행이 매우 중요하다. 그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채권을 또 발행을 해야 되고, 이거를 여러 국가라든가 미국 내 금융기관을 통해 가지고 이 채권을 팔아야 되는 또 숙제가 현재 남아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 실업률과 경기가 회복하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는지 알고 싶다. 그래서 제롬 파월 의장은 장기간의 경기 불황이 예상되며 이제부터 약한 경기 회복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연방 정부는 모든 권한을 사용하여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특히 가계와 기업체에 주목하고 있으며 연쇄적인 데이터도 이게 데이터라는 같은 경우는 이제 내재적인 어떤 데입니다. 중요하지만 현재로는 의학 기준, 메디컬 매트릭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데이터에 초점을 두고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의회는 3조 달러 승인 외에 다른 3조 달러, 토탈 6조 달러가 되겠죠. 의회에서 통과되었다. 빠른 지원으로 회복을 지원하겠다. 그래서 현재 제롬 파월 의장의 의견은 장기간의 경기 불황이 이루어지지만은 빠른 선제적인 대응으로 인해서 올해 하반기 2분기는 뭐 거의 이제 6월 말부로 끝나기 때문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의한 영향이 직격탄으로 받았던 시점이고 3분기 7월 달부터 이제 뭐 본격적인 경기 재개가 이루어지고 제롬 파월 의장은 4분기 4분기부터 경기 회복이 가능하다. 그렇게 현재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가계와 기업체에 대해 주목을 하고 있으며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빨리 잡히기를 그리고 그에 대한 백신 개발에 초점을 두고 있다. 그렇게 해석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리고 의회는 현재 3조 달러 승인 외에 또 다른 3조 달러가 의회 통과가 됐기 때문에 그에 따른 현재 가계, 그 다음에 기업체에 대한 금융 지원에 대한 프로그램이 이어서 아마 시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 방송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패드가 직접 현재 회사채라든가 이런 부분은 직접적으로 지원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보통 우회적인 수단으로 그래서 공기업인 SPV를 설립을 해서 이 공기업이 재무부가 이 SPV에 자본금을 넣고 이 공기업이 회사채 매입이라든가 그 다음에 정크버문드 하일드 채권가이드 매입을 해서 나중에 회수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가는 거로 제가 설명을 드렸던 걸 알고 있습니다. 또 그 외에도 또 블랙락이라는 거대한 금융기관을 또 활용을 해가지고 또 현재 기업체라든가 가계에 대한 여러가지 파생 상품, 증권 이런 부분을 매입을 해서 해소시키는 이러한 여러가지 어떤 우회적인 어떤 방법을 통해서 현재 경기 회복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다. 그렇게 설명이 가능하겠습니다. 또 전례 없이 1945년 이후 가장 신속하게 대처. 이유는 어떤 방법이었는가? 그래서 제롬 파월 의장은 문제점은 자금 지원이 충분하지 않다. 그래서 의회는 더 해야 되고 패드는 더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매우 의욕차고 신속한 대응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위기 후 기간이 길어지고 미국 경제에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 알고 싶다. 그에 대한 내용으로 제롬 파월 의장은 실직 상태가 오랫동안 지속된다면 기술이 노기술고 경기 불황이 사람들의 경력에 악영향을 줄 것이다. 이야기는 특히 이제 낮은 임금을 받고 있는 노동자들에 대한 고민입니다. 그래서 뒤에도 나오지만은 4만 불 이하 노동 임금을 받는 사람들이 해직이 된다 그러면은 오랫동안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기술력이 떨어지기도 되고 이 경기 불황이 사람들의 실직에 의해서 경력에 크나큰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중소기업들이 미국 경제에 매우 중요한 이유는 고용 창출 기계 역할이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중소기업이 아마 많은 고용을 하는 중추 역할을 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대기업, 메이저 기업에 대한 지원은 막강하지만은 미국도 마찬가지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은 아직 미비한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과 기업들이 파산하지 않도록 시간을 버는 것이다. 그래서 파산을 하게 된다 그러면은 아마 중소기업에 고용된 많은 인력들이 길거리에 나오기 때문에 매우 큰 고통을 겪게 될 것이다. 벌써 지금 현재 실업률이 뒤에도 나오지만 한 3,800만 명, 거의 한 4천만 명에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대공황 못지않은 현재 실업률을 보이고 있다. 그렇게 해석이 가능하겠습니다. 다음 기자의 또 의견입니다. CBS 기자가 V형 형태의 경기 회복이 논의 대상이 되는지, 또한 이 패드가 모든 일을 다 했냐,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에 대해서 의장은 경기 회복의 길로 들어서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 그래서 3분기부터는 이제 이 의장 이야기로는 3, 4분기부터는 본격적인 이 경기 회복 성장에 들어가겠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죠. 그래서 2, 4분기 이후 4월달, 5월달, 6월까지입니다. 미국 경제가 회복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고 1929년 대공황 시기에도 약 4년이 걸렸다. 대공황 시기에는 한 4년 동안 경기가 회복이 되지 않고 회복하는데도 4년이란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경기 회복에는 경기 침체 후 내년 말이나 가능하다. 그래서 2021년부터는 이제 본격적인 회복으로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 거로 제롬 파월 의장의 의견입니다. 두 번째 본다 그러면은 패드가 모든 일을 다 했냐? 연준이 하는 대출 프로그램 랜딩은 한계가 없다. 무한정 현재 대출을 할 예정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3월에 8,000포인트 현재 다우지수가 하락 시에 3월 15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지상회의 소집 일요일날 하여 금리를 제로 상태로 유지를 하고 재무부와 협조하여 연준이 대출로 3조 달러 이상을 제한을 해서 의회에 통과가 됐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연준이 매우 신속하게 대응을 해서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위기를 극복했다. 그렇게 설명을 한 거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당신이 단순한 돈으로, 미 연준이 돈으로 쏟아붓는 것이 공정하다고 할 수 있을까? 이게 매우 의미심장한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국가가 걷는 세금으로 무너져가는 중소기업이라든가 특히 대기업, 메이저 기업에 이 돈을 주는 것 자체가 윤리적으로나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게 정당할 수 있냐, 이런 어떤 질문입니다. 우리는 중앙은행 FRB는 디지털로 돈을 프린트한다. 단 재무부가 발행하는 단기 채권, 장기 채권, 일반 채권을 사가지고 나서, 그래서 연준이 이 재무부가 발행된 채권을 사고 나서 돈을 찍어내는 것이며, 통화량 공급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연방은행을 통하여 돈을 살포한다. 당연히 이 미 연준 이하 연방은행이 있습니다. 산하죠. 통하여 돈을 이렇게 공급을 하는 거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FRB는 미 의회가 지출을 허가하는 조건에서 단지 돈을 갚을 수 있는 조건으로 돈을 빌려주는 것이며, 이번 조치는 2008년에 비하여 매우 심각한 비상 상태예요. 2008년에 비하면은 이 비중이 2008년은 잽이 안 된다는 이야기죠. 현재 코로나19에 대한 이 현재 경제 위기는 2008년에 비교를 한다 그러면 훨씬 더 비중이 있는 그런 어떤 상태로서 긴급 조치를 하고 구제 금융을 했다. 그렇게 설명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내재적인 문제인 하우싱 버블, 재정적인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라 바이러스로부터 망가진 경제를 회복하는 데 있다. 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설명을 위해서 해준 것이고, 특히 이제 이 윤리적인 문제, 이런 부분들은 향후에 이 미 연준 중앙은행에 대한 도덕적인 그런 어떤 부분들이 충분히 나중에 쏟아지지 않을까, 그런 숙제로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8번째, 당신의 견해로 의회가 어떤 종류의 지원을 할 것으로 생각하느냐. 나는 특정 정책에 대한 조언을 의회에 하고 있지는 않는다. 그러나 소견으로는 기업들에게 도와주는 정책, 기업과 개인들로 하여금 파산하지 않도록 정책 조언을 하고 있다. 이건 당연한 이야기겠죠. 실업수당 증가에 대한 기간 연장, 그다음 지방 재원, 세금 수입이 급격히 줄어들어 지방 재원을 도와주는 것, 수십 년을 거쳐서 갚아 나가게 해주는 것. 지방 재원도 현재 코로나19 때문에 급격하게 세금 수입이 아마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한 지원도 해주고 있다. 그 다음에 재정 적자. 지금 작년만 해도 2019년만 해도 미국 현재 무역 수지 적자가 거의 한 1조 1000달러 정도 됩니다. 그 부분도 아마 미 국채를 발행을 해서 손상을 현재 메꾸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오랫동안 재정 적자를 보고 있으나 경제가 강하게 성장할 때에 부채를 갚을 수 있으나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다. 지금은 강력함을 이용할 때이다. 이 말은 당연히 돈을 찍어서 현재 이 위기를 극복을 하겠다. 그래서 현재 불어나는 재정 적자를 고민할 때가 아니다 그 이야기죠. 더욱더 더 많은 돈을 현재 뿌려서 이 위기를 극복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효과적인 백신 없이 경기 회복이 가능하겠냐? 라는 질문에 제롬 파월 의장은 코로나 바이러스 재유행이 없다면 금년 하반기까지 경제가 회복되는 것을 목표할 것이다. 그래서 이 오늘의 이 내용 중에 매우 중요한 이 대목입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재유행이라는 개념이 현재 제가 알기로는 1차 팬데믹은 이제 어느 정도 해소가 돼 가고 있는 거로, 그리고 미국 경제도 리오픈, 모든 경제가 특별한 산업 분야를 빼놓고는 리오픈이 자연적으로 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하반기 경제가 회복이 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지만은 저희의 의견은 다릅니다.
아마 2차 팬데믹이 본격적으로 하반기에 온다. 그래서 여름이 지나고 나서 가을쯤 되면 아마 9월, 10월, 11월, 12월, 내년 1월, 2월까지 최소한 5개월에서 6개월에 걸쳐서 2차 팬데믹이 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가 현재 또 리오픈, 또 이코노미 리커버리가 본격화된다 그러면은 세계 모든 사람들이 현재 가까이 접촉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2차 팬데믹이 올 가을 9월부터는 또 본격적인 재 팬데믹이 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이 미국 경제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가 급격한 하락, 여러 가지 어떤 자산, 특히 주식시장이 제 2차 하락을 보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V자, 아까 V자에 대한 경기 회복을 이야기했지만 이건 거의 불가능하다 제가 볼 때는. 그리고 L자도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그리고 U자도 이야기하는 U자도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이 W자도 아주 기이한 현상을 지닌, 현재 2020년 3월달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주식이 떨어져서 다시 지금 현재 80%까지 현재 회복이 됐지 않습니까? 이 회복된 주식이 이 9월달 2차 팬데믹이 온다 그러면은 거의 한 80% 이하까지 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현재 이게 고점이었고 이게 거의 한 80% 수준까지 현재 주식이 올랐지만은 떨어질 때는 다시 최하강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는 이런 어떤, 그래서 이 기간이 상당한 기간을 갖지 않냐, 최소한 못해도 한 2년을 갖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측 가능한 어떤 경제 회복 모델은 제가 볼 때는 W자 형태로 기기한 W자 형태가 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가 완전 회복하기까지는 소비자가 자신감을 가져야 하는데 근원적으로 백신이 조속히 개발되어야 합니다. 백신 개발까지는 시간이 소요되어서 사람들과 접촉이 많은 산업 분야는 매우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특히 스포츠, 모든 세계 스포츠가 현재 하지는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극장, 항공사, 여행 이런 분야들은 크게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롬 파월 의장 같은 경우는 워싱턴의 캐피탈 아이스 하스키 때문에 페이다고 합니다. 이번 시즌이 아니고 다음 시즌에는 참여할 것이라고 조크를 했습니다. 이런 분야가 뿐만 아니고 2차 팬데믹이 오게 된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야기한 금방 경기 회복이 아니라 심각한 또 상황에 직면될 것이다. 그리고 백신 개발이 현재 최근 뉴스를 보니까 현재 FDA 승인 1차 승인 단계에 있고 이런 정보도 뜨지만은 아무리 빨리 승인을 받고 이게 대량으로 생산된다 하더라도 내년 상반기입니다. 내년 상반기도 각국에 공급이 되기까지는 최소한 못해도 3개월에서 길게는 반년이 필요하기 때문에 내년 6월달에 돼야만이 가능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가 재개가 되고 감염률이 급등하게 되면은 정부가 다시 사회적 거리 두기를 똑같이 1차 팬데믹처럼 다시 또 되돌아간다는 이야기죠. 지금까지 확진자가 내려간 이유는 회사에 나가지 않고 집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경제가 2분기에는 30%까지 축소될 것을 보고 있으며 지난주에 노동부에서 보고받은 실업률은 역사적인 사건으로 3,500만에 이른 거로
현재 한 4천만까지 육박됐던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가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고, 제롬 파월 의장은 2차 팬데믹이 안 올 경우에는 4, 4분기부터는 회복기로 들어갈 거이다 그렇지 예측을 하고 있지만은 2차 팬데믹이 오게 된다 그러면은 이 모든 분야가 깨지고 다시 경제가 큰 공황 상태로 들어갈 것이다 라는 제 의견입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자산도, 특히 주식 자산도 다시 올랐던 한 80%까지 회복된 주식도 다시 급격하게 하락할 것이다. 이때가 아마 역사적인 저점이 내년 상반기 2월달, 심하게는 3월달 가면은 역사적인 저점이 올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80%까지 회복이 됐지만은 내년까지 가게 된다 그러면 한 심하게는 70%, 80%까지도 하락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때가 역사적인 저점이 된다. 25% 실업률이 대공황과 비교되는데 역사적으로 이 시기를 2차 대공황이라고 생각하는가? 매우 또 의미심장한 질문을 했습니다. 그렇지 않다. 제롬 파월은 그렇지 않다고 했습니다. 공황이라고 보고 있지 않다. 세계 경제는 공동 대응하여 지금 현재 공동 대응은 나름대로 하고 있지만은 우리가 뭐 미국 경제라든가 중국 경제는 공동 대응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불협화음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이 위기를 극복하고 있으며 미국은 연준이 갑작스러운 급락에 선제적인 대응으로 회복이 급속하게 회복될 것이다. 뭐 이 이야기는 당연히 앞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과거 대공황 시기는 약 한 4년이죠. 3년 8개월에서 많은 진통이 있었지만은 지금은 짧은 시간으로 회복된다. 3분기에는 회복하기에는 부족하고 하반기에 성장이 있을 것으로 본다. 4, 4분기부터 본격적인 회복으로 제롬 파월 의장은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 침체로 최근에 고용된 사람, 낮은 임금을 받는 사람들, 특히 여성들이 대규모로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다. 이번에 아마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어떤 집단은 이렇게 낮은 임금을 받고 있는 사람들, 여성들, 이런 분들로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2월 달에 4만 불 이하 일자를 가진 자 중에 40%가 일자를 잃었던 거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뭐 향후에도 가장 많은 큰 고통, 그리고 저번 방송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구제금융으로 인해서 나온 그 막대한 자금들이 거의 1%에 해당되는 이 사람들의 돈이 몰리고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향후에 그렇지 못한 대다수 사람들은 큰 고통에 처해져 있다. 그렇게 설명이 가능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무엇이 미국인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가? 그래서 제롬 파월 의장은 미국인들은 매우 부지런하고 매우 역동적인 기술을 가진 경제를 지니고 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경제가 회복될 것이다. 그리고 좀 더 나은 이상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최근 18일 날짜 CBS 방송국에 기자와 미 연준 제롬 파월 의장 간의 단독 기자 회견을 통하여 향후 미국 경제, 세계 경제의 움직임에 대해서 여러분과 살펴봤으며 제가 이야기한 올해 하반기에 2차 팬데믹이 왜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사유, 그런 어떤 이유에 대해서 과거 흑사병과 그 다음에 1910년이죠. 한 8년 정도 됐습니다. 스페인 독감, 그 다음에 홍콩 독감, 여러가지 팬데믹 사건을 통해요. 2차 팬데믹이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팩트를 가지고
다음 방송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방송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버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